그냥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체중 관리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단, 피트라인을 포함한 드시는 거,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왜 8대2 법칙 아세요? 8대2 법칙, 체중 관리. 8이 뭐예요? 식단, 영양입니다. 맞아요. 그 80%가 식단인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의 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균형에 따라서 내 건강이 결정된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끔찍한 소리예요. 결국 내가 선택한 영양소들의 균형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라든지 대사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그 순간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하나 둘씩 허용했던 그 영양소들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칼로리는 어때요? 너무 높아요. 그러면 결국 그 음식에 이 몸이 또 적응하고요. 그 음식을 갈망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생기면서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 식단이 결국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원하는 체중 관리라든지 슬림하고 탄탄한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식단을 할 때 적게 먹어야 될까요? 올바르게 먹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드셔야 되는데 그 제대로 알고 드시는 요소 가운데 우리가 특히 어떤 영양소 필수적으로 얘기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까지 해서 총 5대 영양소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왜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될까요? 만약에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가운데 기초대사량과 근육이 감소한대요. 오늘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임예영 강사님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건강한 습관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신체 나이가 결정이 돼요. 네, 이것도 되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신체 나이. 우리 동갑인 줄 알고 딱 했는데 나랑 10살 차이가 딱 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축하해 주실 거예요? 그럼 뒤돌아가서 피트라인 더 먹어야겠다. 이 생각 하시겠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시고 운동하고 생활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런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도 결정이 됩니다. 자, 결국 우리 몸에서 필요한 신진대사, 기초 대사량 이런 부분이 영양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절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실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이건 한 번씩 짚어가면서 넘어가 볼게요. 탄수화물 주 영양소 어떤 기능이에요?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뇌를 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사용이 되는 영양소죠. 자, 두 번째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어디에 구성이 되죠? 근육이나 피부, 모발. 맞아요. 그리고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주 원료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우리가 매일매일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단백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포막, 인지질이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왔다 갔다 하려면 세포문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닫아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 그 기능이고요. 또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가장 좋은 지방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촉진됩니다. 이런 역할들도 지방산의 주 역할이고요. 자, 식이섬유. 요즘은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똑똑하게 드시려고 뭐부터 드세요? 식사하실 때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맞아요. 그만큼 우리 혈당 안정화, 포만감도 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이게 장까지 가서 장내 활성화까지, 장내 먹이까지 진행을 하는 아주 좋은 영양소예요. 마지막으로 비타민과 무기질, 바로 피트라인 제품 이야기죠. 우리가 새끼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소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바로 피트라인 통해서 우리는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몸의 습관, 내 몸의 내부 건강 상태를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들 조절해 주실 수 있는데요. 결국엔 이러한 영양소들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하느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는 성공적인 피트라인 앰버서더로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접시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러한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구성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살을 급하게 빼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절제해요? 안 해요? 절제합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최종 영양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과 역할이 있는데 내가 단순히 급하게 빨리 살 빼고 싶어서 탄수화물만 절제한다고 해서 나머지 단백질 지방만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신체 나이,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양소 식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다들 저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호르몬이라든지 다양한 신진대사 이런 기능까지 잘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기초대사량도 좋고 활력도 있고 에너지도 늘 넘쳐나는 그런 대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현대인들 여름 맞이하면 어때요? 이제 옷이 얇아지고 갑자기 막 노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몸은 어때요? 준비되셨어요? 딱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1월부터 준비하는 건데 막 이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이게 옷을 입었다가 안 돼 이거 위에 뭐 입어야 돼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살을 빼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까 영양소 3대 영양소 그 구성 기억나시죠? 거기서 급하게 영양소들 다 줄여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몸에서는요 빠지면 안 될 영양소가 빠집니다. 뭐가 빠진다고요? 근육 빠진대요. 수분 빠진대요. 에너지원 빠진대요. 그리고 지방까지 빠진대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결국 내가 선택한 내가 잘못된 불균형된 영양소를 섭취하다 보니까 빠져선 안 될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서 건강하게 이제 체중 관리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뭘 지켜야 될까요? 저는 근육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굉장히 많은데 이따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초대사량. 아까 수분, 근육, 에너지원 빠지면 우리 몸에서 바로 나타나는 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뭐예요? 우리 체내가 숨만 쉬어도 열량, 칼로리를 소비하는, 에너지원을 소비하는 그 총량을 말해요. 즉, 기초대사량이 차이가 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살이 유지가 되거나 저 사람은 얄밉게 계속 날씬해. 이런 거 느끼셨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를 죽어요로. 맞아요. 깜짝 놀랐네요. 역시 3차 PA는 다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잘 유지가 되면요. 여러분들 몸에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잘 쓰는 몸. 예. 늘 어떻게 보면 충전이 되어 있는 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신진대사율,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만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낄까요? 지방이 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육이 요즘 근육 테크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근육 테크. 그게 정말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비용이 커지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1kg에 500만 원 단위로 시작했는데 요즘은요. 1억 2천까지 갔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만큼 유지가 되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만 잘 들으시면 1억 2천까지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문 열고 나가실 때 다 1억 2천씩 들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집중 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근육이요. 지방보다 몸에서 에너지를 3배 이상 쓴대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효자예요. 네, 그 효자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실제 우리가 아까 식단이 체중관리 80%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내가 이거 평생 먹을 수 있지? 하면서 막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가 금요일 밤 저녁 11시 이때 불금 맞아요. 불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또 그때 무슨 파티처럼 막 야식 시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야식 습관, 맞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어. 보상 심리, 오늘 하루 잘 참았다. 그리고 너무 식단을 너무 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그만큼 못 먹게 하는 음식, 맞아요,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탑쉐이프가 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이 탑쉐이프가 왜 필요하고, 우리 전체적인 식단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 요소적으로 식사 전에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식단을 조율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 기본 원칙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되는 걸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루에 수분 섭취량은 부족하진 않아요. 그죠? 피트라인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드시게 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 가능하고요. 이 교육 자료는 여러분들 다 온라인상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그럼 아까 8대2에서 운동이 몇 프로일까요? 맞아요, 20. 근데 그 20이 여러분들 비중이 전체적인 비중에서 20이지 20이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80을 식단을 통해서 잘 지키셨어요. 근데 그거를 잘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잃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20% 운동이 여러분들의 그 큰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저는 100%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쉐이버 트레이닝 아시죠? 근데 누군 처음 보시는 얼굴처럼 낯선 얼굴로 보시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강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손은혜 사단이 한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서울 DSC에 지금 여러분들 함께 운동하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뒤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신 손은혜 사장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이 페이지는 실제 우리가 피트라인 드시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3주간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8월 음악 다르고 9월 음악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이 운동이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식단, 영양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20% 함께 운동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국엔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식단만 80%만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은 들어오는 영양소가 작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1단계 근육이 감소해요. 그러다 보면 근육이 감소되면 뭐라고요? 기초대사량.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자, 딱 봤는데 작년 대비 이번 연도 근육이 떨어졌어 하면 뭐라고요? 아, 내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구나. 그럼 여기서 웃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근육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체중 관리, 웨이트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요, 또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적게 먹어요. 그럼 몸에서 내가 이 적은 양만 먹고도 살 수 있게끔 내가 적응해야겠다 하면서 최소한의 대사를 가지고만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요, 점점 대사량은 대사량대로 무너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사가 안 되니까 다 저장하는 거예요. 체지방 저장. 여러분들 원하세요? 원하시면은 쉽게 말해서 오늘부터 바로 식단 제한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빠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나갔어요. 나 왜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물만 먹는데 살쪄. 그쵸?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딱 만져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딱 잡아요. 여기 근육 어디 갔어? 딱 하면서 근육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교육 들어봤는데 근육이 작년 대비 시가가 올랐더라. 1억 2천까지 올랐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만 결국에는 체내에서 에너지를 가져다 쓰면서 여기 있죠. 근육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고요.
근육이 증가가 되니까 기초대사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보지 않은 그 나이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요 메커니즘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 시 식단과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같은 양을 먹어도 결국 더 쉽게 살이 찌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두 분 차이가 뭐예요? 근육량이에요. 예쁘고 안 예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근육량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몸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 보니까 슬림하고 탄탄한 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뿐, 반대로 근육이 없고 근육량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낮아서 계속해서 지방이 저장되는 형태다. 그래서 근육량이 증가되면 뭐라고요?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쉐입업 콘테스트 그리고 피트라인 앰버서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3가지 제품을 토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준비된 시간 딱 되면 이제 인사하고 내려갈 거예요. 원하세요? 준비된 거 끝까지 할까요? 잠깐. 아니요.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탑쉐이프 그리고 피트니스 드링크 그리고 그와 함께 프로쉐이프 이 제품에 대한 연결고리를 다 짚어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근육이라든지 기초대사량이라든지 결국에는 신체 나이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탑쉐이프 섭취 루틴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우리가 탑쉐이프를 언제 섭취하죠? 맞아요. 식후예요? 식후? 맞아요. 왜 식전에 먹을까요? 포만감. 맞아요. 그리고 식후의 대사 밸런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식사하기 전에 식전과 그리고 식사 후에 모든 환경까지 탑쉐이프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균형 잡힌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초대사율, 근육 저하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으면 실제 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가 불균형이 돼버리면 몸의 대사도 불균형이 돼버립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보시면서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함께 피트라인 제품을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사 식후 혈당이라든지 그리고 식전의 포만감이라든지 그리고 식사 후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만감 유지도 탑쉐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다른 이제 거짓 식욕이라든지 스트레스성, 보상심리성 이런 폭식 습관들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전략법이 바로 균형 잡힌 식사에 피트라인 제품을 적절히 넣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를 때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양한 아침, 점심, 저녁 보시면 아까 5대 영양소가 적절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부족한 거는 저희 피트라인 제품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균형 잡힌 영양소, 식단, 운동 그리고 내가 꾸준히 병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 2차 프로덕트 아카데미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이런 요소적인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껴요. 자, 우리 그렐린 뭐였어요? 배고파 호르몬. 위장에서 분비가 돼서 이 하루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그렐린이 호르몬이 딱 시도가 주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낀다고요? 배고파. 맞아요. 그걸 느끼게 해줘요. 렙틴은 뭐였어요?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나 배부르니까. 지방세포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포만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뇌에서 나 지금 배부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나는 계속 배고픈 줄 알고 끊임없이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형태. 자, 인슐린은 뭐예요? 우리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자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인슐린 분비되거나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되면 뭐죠? 지방을 축적하는 형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슐린이 잘 조절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도파민. 도파민 요새 굉장히 핫한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기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에 놓여 있을 때 기분 좋고 싶어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너무 우울했는데 요 초코 케이크 한 조각이 나에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뇌에서는 내가 힘들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한다고요? 초코 케이크를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식단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요소적으로 잠시 폭식이나 그리고 스트레스성 그런 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탑쉐이프에 들어있는 특정 이런 자연윤의 성분들이 우리 체내에 식사 후에 그리고 식전에 일어났을 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내가 일정 시간이 되면 배부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해줘서 숟가락을 딱 내려놓게 해주는 식물 영양소들 들어있어요. 자, 여주 추출물이 뭐예요? 혈당 조절을 안정화를 해줘요. 식후 혈당이 2시간 안에 최고치를 피크를 찍는데요. 그 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인슐린이 세포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걸 너무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여주 추출물이 도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흰뽕나무 추출물 어떤 역할을 해요? 맞아요. 앞서 보셨던 여주 추출물처럼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한대요. 제가 아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혈당이 많이 오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혈당을 자극하면서 남은 잉여, 혈당, 포도당은 어떻게 되죠? 지방으로 축적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당이 너무 많이 치솟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커피 원두 추출물.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 체내에 섭취한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겠죠. 에너지, 체내 대사 활성화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커피 원두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양한 항산화적인 역할도 하면서 우리 몸에 또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고요. 지방세포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형성이 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꾸 스위치를 켜주는 거죠. 마중물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스위치를 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실 수 있어요. 자, 물 좀 주세요, 우리 사장님. 네, 괜찮아요. 우리 함께 가는 프로덕트 아카데미니까 물 드시고. 자, 네 번째 생강 추출물이에요. 탑쉐이프 드시면 우리가 공복 어떻게 보면 식전에 드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강 추출물의 그 알싸한 느낌을 느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 여기가 속이 조금 아려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캡슐 안에 들어있는 생강 추출물로 인해서 실제 우리 몸에서 이런 기능들을 하려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매운맛 성분이 진저롤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활성화시켜서 자꾸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 추출물의 역할들을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양박하 추출물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소화기잖아요.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 그 영양소들이 잘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소화기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장내 유익균, 장내 활성화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박하 추출물의 역할들이 특히 여러분들 식사 후에 더부룩한 느낌도 많이 제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식후에도 편하다는 말씀을 해드려요.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이눌린 그리고 그린마트 추출물 등으로 해서 우리가 식사를 몇 끼마다 드셨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들을 건강하게 또 혹여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혈당이 너무 치솟지 않도록 또는 우리의 뭐 지방 대사가 쌓이지 않도록 축적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탑쉐이프의 기능 역할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탑쉐이프를 통해서 식전 3캡슐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이 탑쉐이프를 처음 드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저희 이야기도 했지만 이 기본 영양소가 채워져 있으실 때 탑쉐이프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첫 달에
팔에 오토십이 들어갔어요. 그분에게 지금 탑쉐이프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식단, 균형 잡힌 영양소가 잘 맞춰져야지만 그 이후에 신진대사가 켜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오는데 아직 영양소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초부터 잘 다진 다음에 그 이후에 기능적인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아직 기본 3종을 드시지도 않는데 나 살 빼야 돼. 급해. 탑쉐이프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할 거고요. 왜냐 급하게 살 빼고 싶어서 식단은 다 절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가 켜져요, 꺼져요? 꺼진 상황에서 자꾸 살 빼고 싶어 하면 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기초대사? 나 안 켜버릴 거야 하면서 꽁꽁 싸매는 거예요. 절대 지방 안 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면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탑쉐이프의 기능이 이러한 목적이구나. 단순히 내가 식욕을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떠한 적용과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탑쉐이프는 일정 기간만 드시고 중단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만 밥 먹고 내일부터 밥 안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 끼 식사하실 때마다 규칙적인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면서 사이사이에 탑쉐이프를 드셔주시는 게 가장 빠르면서 효과적으로 건강한 영양소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아까 20% 뭐였어요? 운동이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해요. 그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날까요? 막 운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막 열이 나요. 그러면 뭐가 나요? 땀이 나죠. 왜 열이 나고 땀이 날까요? 맞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을 막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근육에 갑자기 열감이 확 오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몸에 열이 막 오르는데 그 열이 식혀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손상되겠죠. 그래서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흘러내리게 하면서 체온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땀이 나가면 우리 몸의 수분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그 수분 안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그 전해질이 하는 역할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수축돼야 할 때 수축이 안 되고 이완이 돼야 될 때 이완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쥐가 나거나 경련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고 운동하면은 안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니까 아까 활성산소 많이 나왔죠?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체내 세포에도 계속해서 손상을 끼치는 원인이 되고요. 자, 심박수는 어떻게 돼요? 막 심박수가 엄청 치솟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혈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긴 해요. 좋은 건 뭐예요? 혈류에 있는 영양소랑 산소가 체내에 필요한 조직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짧게 5가지만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에너지도 부족하면 안 되고요. 수분도 그리고 수분에 있는 땀이라고 하는 그 수분에 있는 전해질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 에너지와 함께 생성이 되는 이 활성산소도 잡아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근육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근육 회복,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 뭐예요? 단백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운동 지속하실 때 필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분, 전해질, 에너지원, 항산화, 단백질이 우리가 꾸준하게 건강한 생활 습관, 아까 기초대사량 말씀드렸는데 그걸 꾸준하게 이어가시려면 이 5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뭐라고요? 피트니스 드링크예요. 피트니스 드링크에는 실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 그리고 수분, 전해질 이런 모든 영양소들을 한 포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아 있는가 보니까 에너지원,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비타민 B군, 그리고 활성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아까 운동하면 열감이 오르니까 뭐가 나온다고 했죠? 땀. 그 땀, 수분,
그 수분에 함께 녹아져 있는 전해질, 무기질을 함께 채우실 수 있는 게 바로 피트니스 드링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분, 에너지, 항산화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원과 수분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에너지원. 우리가 운동할 때 에너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을 써요, 안 써요? 써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탄수화물 저장되어 있는 거 아셨어요? 헉, 모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탄수화물이 어디에 저장된다라고 1차적으로 알고 계시죠? 간에. 그쵸?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1차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근육에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몸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뇌를 써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뇌 근육? 빠르게 간에 있는 이제 탄수화물, 글리코겐이 분해가 돼서 뇌 에너지원을 쓰고요. 운동도 우리가 몸에 알려주는 거 알잖아요. 나 이제 운동할 거다. 분해해라. 이게 아니라 몸에서도 내가 갑자기 쓸 때 근육에 있었던 단기간 쓸 수 있는 근육을 쓰고 지속적인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쉽게 말해서 근육이 많으셔야지, 그죠? 근육을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 어때요 요새? 근육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데 잠깐만 꺼내야지. 꺼낼 게 없는 거예요. 저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원과 우리 몸에 있는 체수분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피트니스 드링크가 왜 특별하냐면 에너지원도요.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클러스터 덱스트린. 이름 멋있죠? 시험 볼 거예요. 이따 나갈 때. 이 여덟 자 1초 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에 따라서 문 열어드리고 안 열어드릴 건데, 자, 클러스터 덱스트린이 뭐냐면 아까 근육을 쓸 때 탄수화물 말씀드렸죠. 근데 이 탄수화물이 클러스터 덱스트린으로 되어 있으면요, 요렇게 꽈리를 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여기 있는 에너지를 끊어서 쓰는데 어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꽈리로 계속 줄줄이 이어 있기 때문에 단순당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한 번 쓰고 나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에너지원을 쓰려고 끊어 쓰다 보니까 에너지원이 일정량으로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쓰고 훅 떨어지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러면 이게 어떨 때 에너지원으로 제공될 때 좋을까요? 조금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될 때, 또는 마라톤을 하시거나, 네, 맞아, 지구력이 필요한 등산, 이런 꾸준한 운동을 하실 때 일반적인 단순당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클러스터 덱스트린 형태로 에너지원이 제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BA 1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나요? 5시. 예시가 딱 맞죠? 여러분들 5시간 동안 집중해야 될 때. 맞아요. 그래서 피트니스 드링크처럼 여러분들 꾸준한 지구력, 에너지원 소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 섭취해 주시면 좋고, 이 삼투압이 낮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액체류를 마시면 그 어디 먼저 거치게 되죠? 식도를 거쳐서 위장에서 거치게 되는데 위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가는데 그 소장에서 에너지원 쓰려고 이 클러스터 덱스트린은 분해하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요된 시간이 적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빠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채워진 에너지가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원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자, 여름철. 이번 여름 정말 더웠어요. 그죠? 예,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여름 중에 제일 더웠던 것 같긴 해요. 매해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여름철에는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밖에 나가면 땀이 쭈르륵 내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덕트 아카데미 배우셨기 때문에 그 땀에 뭐가 있다고요? 전해질. 예. 전해질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데 여러분들 덥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맹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맹물 드시면 그 안에 무기질, 전해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반 물을 드시게 되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 바깥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포는 내막, 외막 있어요. 세포 내외로 이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예, 오줌 마렵대요. 세포 외쪽으로 들어가면요 부종이 생겨요. 예, 왜냐하면 세포 내 쪽으로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제공하고
이제 노폐물을 빼갖고 나와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수분이 전해질 없으니까 바깥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서 전해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피트니스 드링크에 필수적인 무기질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네, 이것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기질이 들어있고요. 체액과 우리 안에 몸속 안에 체액, 수분 있죠? 그 수분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함유로 들어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퍼포먼스, 지치지 않는 운동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바로 피트니스 드링크고, 이제 체액과 유사한 무기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수분 그리고 함께 끊임없이 제공되는 에너지원이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체내 대사율 그리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바로 피트니스 드링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트니스 드링크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맞아요. 레시피 정말 다양한데요? 네,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섞어 드시는 거 보면은 정말 똑똑하게 드신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걸 다 드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에너지 피트니스 드링크에 액티바이즈를 같이 섞어 드시거나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의 중요성을 아시고 리스토레이트를 더 추가하시거나 그리고 아까 운동하면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활성산소. 맞아요. 그래서 활성산소에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있는 제슈추를 넣어서 드신다는 거. 뭐 배울 게 없으신데요? 오늘 뭐 전문가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트니스 드링크 드실 때 꾸준하게 운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섭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피트니스 드링크와 액티바이즈를 취향껏 함께 맛있게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다양한 아까 전에 레저 활동 나왔어요. 뭐 등산, 골프, 마라톤 다양한 여러분들 이런 운동 활동에 여러분들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은요, 여러분들 장기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너무 적게 드시지 말아주세요. 500ml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가 결국 여러분들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운동하는 데 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테니스 아니신 걸로. 자, 골프 좋아하세요? 조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자, 요새 러너들이 또 역시 저 강진원 사장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단 2차 때 짜장면 몇 그릇 드세요 했을 때 젊을 때 소시죠? 7그릇 사장님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강진원 사장님 러너 인증되셨고요. 등산, 제가 등산 정말 좋아해요. 네, 한라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이게 등산이 생각났네요. 이럴 때 피트니스 드링크와 이렇게 같이 섭취하시면서 운동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운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운동, 식단 이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을 텐데 뭐였어요? 근육이에요. 맞아요. 근육이 아까 뭐였죠? 우리 근육 이꼬르 기초 대사량의 그걸 결정한다 말씀드렸죠. 자, 우리 한번 근육 한번 만져볼게요.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네. 자,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근육이 여기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해서 증가 또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오늘 성공적인 쉐입업 트레이닝 또는 내 파트너가 나 건강해지고 싶고 슬림 탄탄해지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근육도 만져보면 엄청 크지만 실제는 근육 모세포,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근육 모세포가 모여서 근원 섬유가 돼요. 네, 근원 섬유. 까다란 근육 섬유가 돼요. 그 섬유들이 모여서 근섬유가 돼요. 몇 가닥의 이제 근육 다발이 근섬유예요. 그 몇 가닥의 섬유 그 근육 다발이 또 모여서 근섬유 다발을 이룬대요. 자, 근섬유 다발들이 또 잔뜩 모여서 결국 뭐라고요? 근육이래요. 네. 결국에 이 근육이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 이 근육 세포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스려 주시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몸에 있는 근육량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과 단백질 또는 단백질을 잘 드시는 분이 근육 관리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만져보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70%가 뭐라고요? 수분이래요. 나머지 30%가 단백질, 아미노산이래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이 섭취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합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이유는요? 맞아요. 원료. 근육을 합성시키는 원료를 섭취를 안 하니까 당연히 몸에서는 근육 합성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기초대사량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스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건 좋아요. 어떻게 근육이 합성이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미세한 근섬유의 손상이 일어나요. 네. 근섬유가 맞아요. 찢어져요. 미세하게 찢어져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게 될까요? 근육 줄기세포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붙어서 여기서 신호를 줘요. 야, 여기 근육에 손상이 있었다. 손상 생겼다. 자, 출동. 맞아요. 재생시켜. 회복시켜라고 신호를 줘요. 그럼 여기에 근육세포가 맞아요. 핵이 딱 붙어요. 단백질에 핵이 붙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상처 나면 연고 바르는 것처럼 단백질 아미노산이 싹 붙으면서 여기에서 근육을 회복시켜요. 이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면요, 이전보다는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더 탄탄해지고 더 커지고 아주 좋은 단백질 근육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성장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단백질만 드셔야 될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 가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근육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신호를 줌으로써 근육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이 여러분들 단순히 나 단백질만 먹을 거야 하면요, 몸에서 일어나는 분해를 여러분들이 유지는 시켜줄 수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요 분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럼 그거 못 따라잡거든요. 그러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근육을 단련시켜서 근육을 합성시키는 이유와 그런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 주시면 우리가 근육을 잘 합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 그 아미노산 핵이 붙으면서 여기에 근육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요, 근육이 자랄 수 있는 자극이자 신호고요. 단백질은 뭐라고요? 근육이 실질적으로 근육을 합성시킬 수 있는 필수 재료가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활동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이유는 더워서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쉐이버 트레이닝, 쉐이버 콘테스트만 아니면 운동해요, 안 해요? 운동하면은 돈 떨어진다고 하면 맨날 운동하실 텐데, 그죠? 근데 집에 가면은 눕고 싶잖아요, 그죠? 에어컨 탁 켜고 쉬면서 시원하게 수박 먹으면서, 그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활동, 이 근육 자극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근육이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 근육이 아까 전에도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육이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지방이 끼면서 이건요 그냥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근육 감소형 비만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근육이 줄면요 일시적으로는 몸이 살짝 어때요? 날씬해 보여요. 왜냐하면 근육이 조금 볼륨이 있잖아요. 볼륨이 사라지는 자리에 약간 여기가 슬림해져서 주변 살 빠졌다는 소리를 막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거기에 지방이 끼면서 맞아요. 철렁철렁 뭐 이거 뭐예요? 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안녕살 뭐 아시죠? 이렇게 안녕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좋은 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면서 단순히 나를 제외한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다양한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근육량 유지라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일매일 근육이 분해되고 합성되는 게 매일매일 일어나요. 자 볼게요. 자 오늘 근육 합성률이 1에서 2%가 합성이 막 됐어요. 근데 여기 밑에 분해율도 1에서 2%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제자리 맞아 유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 합성률이 1%가 안 된대요. 반면
단백질 분해율이 1에서 2%래요. 그럼 분해율이 더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이게 쉽게 말해서 근손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 합성에 우리가 분해만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육이? 맞아요. 결국엔 매일매일 근감소증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이 근육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실게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이 근육량이 양호한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은 몇 배라고요? 근데 당뇨병은? 맞아요. 여러분들 원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근육이 주는데 내가 이런 질환에 쉽게 질병으로 노출이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그 밥 한 공기가 분해가 되면서 뭐가 되죠? 포도당이 돼요. 그러면 혈당 내 포도당이 높아요? 엄청 높아요? 높죠. 2시간 안에 엄청 피크 치켜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 근육이 많으면 그 근육이 우리 에너지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돼요. 아까 전에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글리코겐, 포도당이 간에도 저장되고 근육에도 저장된 것처럼 이 근육이 이 에너지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돼요. 근데 내가 결국 창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내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섭취한 영양소들 포도당이 결국 어디에 돌게 되죠? 혈액에.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슐린 계속 분비되죠. 그리고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 다양한 당뇨병이나 다양한 당 대사에 문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근육 없어도 돼. 나는 근육 없고 싶어. 이게 아니라 또는 이번 쉐이버 콘테스트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근육 없어도 되지만 근데 대신에 이 근육이 왜 중요한지 알았고 그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건강 메커니즘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슬로우 조깅 운동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슬로우 조깅? 이게 뭐냐면 우리 걷기 많이 하시죠? 걷기도 좋아요. 근데 걸을 때 쓰는 근육보다 뛰면 어때요? 더 많은 근육을 다양하게 써요. 그러면 다양한 근육이 강화가 되니까 기초대사량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뛰면 뛰시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만 하고 다음날 우리 한국인들 어떻게 해요? 나 못해 하죠. 근데 이 슬로우 조깅은 뭐냐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살살 뛰는 거래요. 네. 그래도 우리 근육은 꼭 마치 뛰는 것처럼 다 인지를 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슬로우 조깅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단계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근육이랑 지방 연소 스위치가 켜질 정도만 한 30분 이내로 해주시는데 5분 걷고 2분 살짝 뛰고 5분 걷고 2분 살짝 뛰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근력이 강화가 되면 대사 능력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약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슬로우 조깅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슬로우 조깅 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바디, 라인, 쉐이핑 뭐 이런 쉐이프업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손실 방지시켜서 기초대사율 계속 유지시켜주고 지방은 연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 단백질 합성, 근력 강화를 할 수 있고요. 또 혈액순환 어떻게 돼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을 계속 쓰면요. 혈중에 있는 포도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까지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 혈액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체내 순환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지금 쉐이프업 트레이닝 하면 댄스 트레이닝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다양한 지방 연소와 심폐기능 이렇게 근육 또 제일 좋은 게 신나는 음악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운동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홈트 댄스 트레이닝도 해보시고 집에서 하시다가 또 DSC 센터에서 모여서 같이 한번 운동하시고 그것도 사진 촬영해서 샵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단백질,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까 원재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피트라인 제품 중에 단백질 뭐 어떤 제품이 있어요? 프로쉐이프 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쉐이프가 단순히 단백질 영양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되는 근육 건강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여러분들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여지는 거 있죠. 피부가,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 막 손톱이 막 푸석푸석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신호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얼마나 될까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60kg예요. 그럼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60g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오늘만 필요하고 내일 안 필요해요? 아니에요. 자, 단백질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장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은 저장하죠. 지방도 저장해요. 근데 단백질만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왜냐하면 매일 분해해서 사용하고 또 재생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쉽게 말해서 내 몸무게에 맞춰서 섭취해 주시면 되고, 한 번에 60g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나눠서 드시는 걸 권장드려서 한 20에서 30g 미만으로 끊어서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잘 안 해주시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근육 분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필요한 에너지원을 갖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근손실을 방지하시려면 근육을 지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영양소를 중점으로 잘 섭취해 주시면서 그걸 유지를 잘 해주시는 게 결국 우리가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시켜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또 단백질이 좋은 게 뭐냐면 포만감. 맞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탑시애플 통해서 건강한 식욕도 잡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매 끼마다 건강하게 잘 채워주시면 근육 합성에도 좋지만 불필요한 식사를 줄일 수 있어서 포만감도 오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셰프 한 잔에 단백질을, 그리고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식이섬유소, 식물열의 추출물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 한 끼는 꼭 프로셰프를 채워주시면 가장 균형 잡힌 영양소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자, 프로셰프 한 잔에 몇 그램 단백질이 들어있을까요? 12g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피트라인 웨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28g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식사를 통해서 또는 뭐 고등어 생선 한 마리, 쇠고기 한 덩이 이런 식으로 단백질 채워주신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루에 부족한 단백질들 프로셰이프나 웨이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드릴게요.